건강해요. 네. 괜찮아요. 네, 뭐 그때 괜찮았어요. 건강 조심. 정도가 좋죠. 오늘 기본사회 그냥 발표해 주셨는데 네. 그 기본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는 건지랑 그 지난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나 기본 금융이나 기본 주택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지게 된 이유가 뭔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는 많이 어렵죠.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의 영역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하는 문제는 그건 뭐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어서 소속 문제는 아직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지금은 회복과 성장에 집중할 때이고 그렇다고 해서 분배의 문제를 배관시할 수는 또 경시할 수는 없는 점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끼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입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또 성장이 있으면 분배가 있고 분배가 있어야 또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데 분배주의자냐 성장주의자냐 이런 식으로 일도양단식으로 양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대립적으로 보고 지나치게 갈등 관계로 모으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대물 그 저번에는 지난 3월에는 K 엔비디아로 지금 기본사회 관련 재원을 충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건 아직 무효인지도. 그런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그걸 전체인 것으로 또 왜곡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첨단 기술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의 몫이 매우 작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은 아주 높아지겠지만 생산에 필요한 그 노동의 양, 총량은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것은 총고용의 감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총생산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고용의 규모는 줄어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또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다 갖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결국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재정을 반드시 조세로만 조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외국의 테마색이나 이런 국가 투자 펀드들처럼 공공펀드들이 일정한 성장에 기여를 하고 그 몫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꼭 조세가 전적으로 분담하지 않더라도 이런 공공펀드의 수익으로 일정 정도의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도 자꾸 왜곡되는데 하나의 예죠. 앞으로는 초거대 기업들도 쉽게 그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규모 투자들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위험도는 높지만 꼭 해야 될 그런 영역에
공공 영역에서 일부 투자 지원을 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일정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TSMC 같은 경우도 최초 출발할 때 정부 지분이 정부 투자가 곧 48%인가 그랬죠. 증자를 해가면서 정부 지분이 계속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도 수십조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는 좀 대규모 투자에 민간과 함께 공공이 또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리자. 그렇게 하는 게 조세만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원한명차입니다.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랑 김종민 부소속 의원님, 이인기 위원장님 등 해서 일부 인사들의 선대위 합류에 대해 국내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신념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좀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라는 비판이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라고 하는 게 단색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정치란 기본적으로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지요. 민주당의 예를 들면 이인기 의원이든 다른 누굽니까?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김용남 전 의원이나 김상욱 의원 같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진보적 색채의 정책만 가지고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유용한 정책이면 보수적 색채의 정책도 진보적 색채의 정책도 필요하고 또 보수적 성향의 인사도 진보적 성향의 인사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완벽한 인간, 완벽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모으면 좋겠지만 또 사람이란 약간의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지요. 다 가려내면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 김대남 부분은 그건 실무선의 실수 같습니다. 제가 선대위에 그 진상이 실제 어떻게 된 것인지 또 필요하면 좀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좀 경솔한 조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의 실수들이 있긴 하지만 통합이라고 하는 큰 대의, 이 대의에 공감하시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찢어서 싸우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고 이러는 다른 정당보다는 그래도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주당의 더 나은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빠서요. 지금 여기 아까 이승주 기자 먼저 소리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듣고 의견까지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승주 기자입니다. 저 후보님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설나은영 여사가 첫 부부 동반 유세를 시작했는데요. 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혹시 후보님은 김혜경 여사님과 동반 유세 일정 계획하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후보님 저 데일리안 김희영입니다. 네, 이쪽에 하시죠. 네. 오늘 신부님 만나셨는데 질문이 안 나와서 신부님이랑 또 어떤 얘기 나누는지 네. 신부님이 이제 또 모두 말씀에서 좀 이제 외교, 네. 통일 이런 문제에 좀 이제 얘기가 네. 다양하게 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부님의 말씀의 기조는 지금 명색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무슨 자잘한 문제들을 놓고 이렇게 치고받고 또 비난하고 그러느냐. 좀 큰 국가적 의제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는 외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출에 의존하는 통상국가인데 지나치게 편협하게
외교를 하거나 또는 섬세하거나 치밀하지 못하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본인이 겪은 경험들을 보면 정말로 세심하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외교를 실행하고 또 준비해 가는 것 같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외교가 실제 현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뭐 놀러 간다는 그런 외교 인사들도 있더라. 또 현지 우리 교민들의 역량도 잘 활용하고 또 외교의 중요성을 잘 깨우쳐서 외교 인력들도 잘 준비하고 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좀 많이 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너무 일정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민 의원의 복당 논의는 뭐 그런 논의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뭐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일 같지도 않고요.